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 이 웅장한 협곡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기록대로 거대한 대격변에 의해 삽시간에 형성된 것일까요? 그냥 단순 그랜드 캐니언의 형상만 보더라도 순식간에 거대한 홍수가 핥히고 지나간 자국 같아 보이진 않나요? 이 그랜드 캐니언이 비교적 짧은 시간, 순식간에 형성된 협곡이라는 증거는 이 평평한 지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지층은 점진적인 과정으로는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지층이라면 그 기간 동안 노출된 표면 위로 침식과 풍화 과정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지층이 형성되더라도 그 단면은 울퉁불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 혹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층들은 매끈한 선으로 이어진 지층들입니다. 이렇게 시루떡같이 생긴 평평한 지층은 모래 자갈 등 서로 다른 밀도로 섞여 있는 혼합 퇴적물에 격렬한 운동 에너지가 가해질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는 모래와 굵은 자갈이 섞인 혼합물을 한 통 안에 넣고 격렬하게 흔들면 그 밀도 차이로 인해 모래와 자갈이 평평한 층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경사면에 뿌리면 그 밀도 차이로 인해 미끄러져 내려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평평한 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칼로 자른 듯한 평평한 지층은 진화론 가설처럼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 어떤 격렬한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관찰이 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종종 저수지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시작될 즈음 저수지를 보면 이렇게 저수지 주변으로 평평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수지의 물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형성된 층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자갈과 모래의 밀도 차이에 의해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층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형성되는 자연현상이라는 증거는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 현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산의 용암과 화산재 등이 흘러내리며 하루 만에 산 주변에 최대 12m 깊이의 퇴적층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 2년 후인 1982년 3월 19일 세인트 헬렌산은 또다시 폭발했는데 이때 산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거대한 머드플로우, 즉 진흙탕 홍수를 형성하여 기존에 이미 쌓여 있었던 퇴적층을 최대 42m의 깊이로 깎아 흐르며 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잘려나간 그 협곡의 단면을 보십시오. 급격하게 물이 빠진 저수지의 지층처럼 평평하지요. 이러한 지층과 협곡은 불과 하루 만에 형성된 것으로 그 패인 협곡의 모양을 보면 그랜드 캐니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세인트 헬렌산의 협곡은 그랜드 캐니언의 완벽한 복사판으로 대략 그랜드 캐니언의 40분의 1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처럼 세인트 헬렌산 지층과 협곡의 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과 협곡 역시 세인트 헬렌산 폭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홍수와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급격하게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전 지구를 물로 덮었던 그 노아 대홍수 말입니다. 지구가 온통 물로 뒤덮였을 때 달의 중력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를 덮은 물은 엄청난 급류로 휘몰아쳤으며 그 아래 퇴적물을 쌓으며 평평한 지층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뒤 산과 대륙이 융기하여 올라오면서 낮은 곳은 바다가 되고 높은 곳은 육지가 되었는데요. 이때 그랜드 캐니언도 바다 위로 솟아 올라오면서 정상에 움푹 패인 곳에는 물이 고인 채로 올라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대한 산중호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 완벽히 굳기 전에 그 위에 정상에 있었던
엄청난 사이즈의 호수가 붕괴되면서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을 깎아 흐르며 협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여 용암과 화산재 그리고 빙하가 한데 섞인 그 머드 플로우, 진흙탕 홍수를 형성하고 그 머드 플로우가 산 주변의 퇴적층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보세요.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이 만든 협곡과 그랜드 캐니언 협곡 모양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세인트 헬렌산의 협곡은 단 하루 만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역시 세인트 헬렌산 폭발과는 비교도 안 될 규모의 엄청난 대격변에 의해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이지 사이비 진화교의 믿음과 주장대로 오랜 세월 침전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성경의 기록대로 이 세상이 거대한 홍수로 심판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그 웅장한 형상으로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전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 메시아를 통한 대속이었지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인류를 속여서 인류 유전자를 오염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유전적 오염이었기에 하나님은 순수 인간 유전자를 지닌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둔 채 인류를 전멸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힘을 빌려 영생 불사를 꿈꾸었었습니다. 때문에 각종 유전 실험을 통해 스스로 유전자를 오염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인간은 진화할 수 있다고 속이며 여러 유전 실험을 통해 인간들에게 금빛 미래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전 홍수 전 세상에서 일어났었던 그 죄악의 역사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퇴화되어 죽음에 이르는 그 운명에 순응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고 속이며 지금도 자신들의 힘과 기술에 의존해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고 인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존재는 그런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표지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